이 업계의 성장은 어디까지인가? 작년에만 41조 5천억 원에 달한 어마어마한 이 시장의 규모. 2년 사이에 관련 업체도 30%나 증가하며 경쟁도 치열해졌다는데, 전쟁과도 같은 이 업계에서 정상의 궤도에 오른 한 남자가 있었으니 하루에 6만 원씩 일당 받았었는데 매출은 현재 1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를 100억 원의 사나이로 만든 세계는 바로 인테리어. 성공을 위해 부수고 또 부순 것은 몸쓰는 일은 하찮다는 사람들의 편견. 나 지금 페인트 칠하고 이러지만 나 성공할 거야. 인생이란 건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쑥 올라간 인생의 가치처럼 집의 가치도 쑥 올리는 인테리어의 마법. 일당 6만 원의 패기밖에 없던 30대 청년을 100억 원의 CEO로 만들어준 그 세계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인테리어 업계의 갑부를 만나려면 시공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법. 목공 작업으로 한창 분주한 모습들인데요. 이것저것 현장을 둘러보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36 젊은 나이에 10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린 박지은 씨입니다. 이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걸까? 그 미래의 모습이 벽 한 칸에 가득 붙어 있는데요. 이전에 비해 아주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랍니다. 가벽이 서 있었잖아. 네. 근데 우리가 철거했지. 네. 그러니까 여기 수납 공간이 더 늘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벽솥이나 렌즈나 이런 걸 수납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떤 디자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방 레이아웃이 여기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주방 구조가 이런 형태로 생겼었어요. 굉장히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 가벽을 철거를 하고 이 공간을 확장을 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 형태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죠. 180도 바뀌었다는 주방. 시공 전엔 가벽으로 인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었다는데요. 게다가 거실과 주방의 분리로 인해 음식을 하면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엔 어려웠던 구조. 이 가벽 하나 없앴을 뿐인데 시야도 트이고 소통도 쉬운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다는데요. 지은 씨를 갑부의 반열에 오르게 해준 결정적인 인테리어. 그 힌트는 이 행동에 있답니다. 이게 히든도어라는 도어인데요. 이거는 벽체를 새로 치고 천장을 새로 쳐서 라인을 일정하게 만들면서 도어 자체도 이 라인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어 보면은 이게 문짝 같지 않잖아요. 문을 열면 도어가 되는 그런 요즘 트렌디한 도어를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문이라는 존재감이 확실한 일반적인 형태에 반해 이것은 벽인가 문인가, 그 일체감이 극대화된 히든도어. 공간이 정돈된 느낌과 개방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인테리어 트렌드를 누구보다 발빠르게 도입한 것이 성공의 비법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호텔, 그리고 레지던스 이런 데는 이런 형식의 무몰딩과 히든도어 형식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벽을 새로 다 쳐야 되고 천장도 새로 쳐서 이 마감 라인을 깔끔하게 잡아야 되니까 사실 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주거 환경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요즘 주거 쪽에 도입이 돼가지고 그 형태를 많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히든도어와 함께 유행하고 있다는 무몰딩 인테리어. 약 99제곱미터, 평수로는 30평 정도 되는 이 아파트에서 무몰딩의 정수를 볼 수 있다는데요. 집에 보시면요. 하단에 걸레바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걸레바지가 없고요. 천장에도 몰링이 갈매기 몰링입니다. 아니면은 지저분한 몰링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없게끔 설치를 했어요. 몰딩이란 공간의 면과 면을 이어주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테두리로 집이 좁아 보이고 올드해 보이는 단점이 있죠. 여기서
가구와 천장에서 싸우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몰딩이 이어져 있는데 몰딩이 없으니까 가구와 싸우는 부분이 없어서 공간 자체가 훨씬 더 심플하게 살릴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몰딩이 있으니 천장에 맞닿은 가구의 디자인이 깔끔해 보이질 않는군요. 다시 보니 그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는 듯합니다. 이렇듯 몰딩만 없애도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에 더해 간결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의 마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원래는 여기 가벽이 있고 이 안쪽에서 여기까지가 싱크대로 돼 있고 여기 식탁을 놓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대면형 주방으로 만들고 식탁 배치를 여기다 넣을 수 있게끔 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시원시원하게 탁 트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시공 전에는 분리돼 있었던 주방. 싱크대가 놓여있던 벽을 철거하고 주방과 거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시킨 건데요. 과거엔 단순히 조리를 위한 곳이었던 주방이 이젠 가족과의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되며 그 의미가 바뀌었죠. 이에 주부들의 로망 중 하나인 오래 머물고 싶은 대면형 주방이 인기랍니다. 이 내부는 또 보조 주방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큰 냉장고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리할 수 있는 공간들. 냄새나는 것들을 구울 때는 이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면 거실 쪽으로 냄새가 넘어가지 않겠죠. 이렇게 숨겨진 공간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 지저분한 것도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주방을 예쁘고 합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살림살이에 노출을 꺼리는 주부들의 마음까지 고려한 인테리어도 갑부의 성공 비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로 라인 조명을 설치해 아늑한 분위기까지 연출했는데요. 여느 고급 호텔 부럽지 않은 인테리어가 완성됐습니다. 이러면 늘 집에만 있고 싶어지겠는데요. 또 다른 시공 현장입니다. 손님의 입주를 앞두고 있어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이곳. 약 231제곱미터로 70평 정도 되는 고급 아파트인데요. 여기에도 갑부의 아이디어가 녹아있답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될 건지 보시면요. 여기가 주방이 원래 이게 주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공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주방이 아니었는데 여기 다용도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문이 달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구 도어 쭉 달려서 도어로 만들어질 건데 여기 문을 열면 수납이잖아요. 근데 여기 문을 열면 히든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죠. 이곳이 깜짝 놀랄 만한 공간으로 변할 거라는 갑부. 아직은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그거야 기다려보면 알겠죠. 하나 둘 채워지는 가구들을 보고 있자니 저도 완공 후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그 순간을 기다렸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시공을 의뢰한 이 집의 주인인데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네.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저요? 준공된 지 약 20년이 된 아파트. 그래서일까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이곳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마치 전성기 시절을 되찾은 듯 집이 확 젊어진 느낌이네요. 일단 거실의 변신은 대성공. 구석구석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과연 다른 방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지 궁금하시죠? 그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몰딩을 없애고 벽과 천장을 화이트 톤으로 맞춰 깔끔함은 물론 금색의 포인트 장식으로 세련된 느낌까지 더했는데요. 품격 있는 갤러리 같은 집을 원했던 의뢰인의 요구도 완벽하게 실현됐습니다. 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집이에요, 완전히. 그죠? 설계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네. 더 마음에 들어요. 정년을 앞에 두고 제가 집에서 지내면서도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선물이었거든요. 소장님이 그 선물을 값지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해요. 기존에 원래 여기가 분절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게 주방이 분절되어 있고 이 공간을 열어줘서 주방과 거실의 통일성을 줘서 훨씬 더 공간감이 넓어진 것 같아요. 다이닝 룸과 다용도실을 분리했던 가벽. 그 벽을 허물어 공간의 확장성과 실용성을 높였는데요. 눈에 띄게 넓어진 공간. 또 확인할 곳이 남았죠? 그리고 원래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다용도실 문이 있었는데 다용도실 문을 이렇게 도어로 풀어가지고 되게 마법의 도어입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밀의 공간. 네, 여기 또 보조 주방식으로 또 지저분한 것들, 손빨래하는 것들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마법의 문. 정말 아이디어 뱅크예요. 어디가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인지 찾으셨나요? 바로 이곳입니다. 평소엔 수납장인 척하고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타나는 숨은 공간. 깔끔함과 활용성까지 높인 갑부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인테리어입니다. 히든도어는 저쪽에 이제 마련된 게 히든도어인데 이제 소장님의 가장 잘하시는. 이거는 좀 더 커스텀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벽이랑 이 라인이 히든도어의 단점이 손잡이가 많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최대한 밀어 넣어서 이 라인을 최대한 손잡이에 간섭이 없게끔 만든 게 이 도어의 포인트인데, 이동할 때 손잡이가 걸리적거리는 일이 없도록 벽을 살짝 튀어나오게 해 손잡이를 매립시킨 건데요. 특히 의뢰인의 마음에 든 곳이 있답니다. 제 니즈가 천정을 높이 올리는 거였어요. 그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너무 내려와 있다 그랬더니 이 기존의 아파트에 있는 드레인들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왜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층고가 낮아 갑갑하게 느껴졌던 거실. 천장의 배관들 때문에 에어컨의 위치를 옮겨야 하는 까다로운 공사였지만 갑부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데요. 난 이거 너무 답답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밤 10시, 11시? 네, 그 그때 정도 맞죠. 깜깜한데 이제 우리 팀장님이랑 소장님이랑 같이 오셔서 핸드폰 불빛으로 다 봐서 일로 위치를 잡으시고 딱 월요일 날 다 뜯어내시고 소장님 직접 오셔서 다 다시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너무 감사하죠. 고객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돈 들여서 힘들게 지금도 다른 데서 사시는 것처럼 다른 데 집을 비워놨다가 또 여기 오려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맨날 하는 일이지만 인테리어를 맡기신 분들은 항상 고민이 많으세요. 걱정도 많으시고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걸 좀 알아봐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네. 무엇을 가져다 놔도 어울리는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를 지향하는 갑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손님의 마음을 알아봐 주는 것. 그것이 치은씨 인테리어의 진짜 핵심입니다. 외부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갑부. 한숨 돌릴 법도 한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여기 방이 지금 들어갔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답답해 보이는. 여기 없으면은 이 공간 자체에 수납이 너무 없거든.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해 보이긴 해도 여기 필요할 것 같아. 이거 그냥 넣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 네. 이거 넣는 걸로 하자. 네. 일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갑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직원들부터 밀려있는 서류 작업까지 처리할 것들이 잔뜩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상담을 한 게 있는데 견적을 미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못 보내는 게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견적서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빼곡하게 채워진 상담 메일들. 하루에만 약 300건이 들어온답니다. 내년 4월까지 꽉 차 있어요.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바뀐 상태죠. 예전에는 방 하면은 방에서 자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 일이 태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방이라는 공간은요, 헬스도 하고 홈 오피스로도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이른바 집콕의 시간이 늘면서 집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데요. 이것이 매출에 영향을 준 것이죠. 매출은 얼마나 나오실까요? 아, 매출이요? 매출 네, 보여드릴게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매출 금액이고요.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봅시다. 지난 7월 한 달 매출만 약 6억 3천만 원. 인테리어 사업으로 이룬 연 매출은 약 70억 원. 아니 100억 원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30억은 어디로 간 거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 건물을 저희가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 건물 골조만 남기고 저희가 전부 다 리뉴얼하는 공사도 하고 있어요. 건물 리뉴얼 공사도 한다는 갑부. 한마디로 말해 건물을 되살리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데요. 치은 씨가 발을 담그고 있는 또 다른 세계. 바로 건물에 골조만 남겨둔 채 용도 변경부터 리모델링까지 하는 건축 사업입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건물이 주택이었는데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 공간이 상업 공간으로 바뀔 거예요. 기존에는 주택이었던 것이 상업 공간으로 바뀌어 다양한 상가들이 입점할 예정이랍니다. 원래 있었던 거야? 아, 급수관은 이쪽 코너에 코어 작업을 해서 따로 뚫은 거예요. 아, 저기 다 뚫은 거야, 그럼? 네. 아, 저기 코어 작업을 한 거였어? 이거 뚫려있더라고. 인테리어 사업과 함께 건물 리뉴얼 사업을 병행 중인 갑부. 네. 어디서 돈 들어오는 냄새 안 나시나요? 나머지 연매출 30억이 들어오는 냄새요. 돈이 돼요? 돈 되죠. 돈 되니까 하죠. 이거 얼마나 되는데요, 돈이? 이게요, 저희 연매출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아하, 찾았습니다. 인테리어 사업부에서 7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건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20억 정도. 임대 수익에서 나오는 수익이 10억 정도에서 총 100억 하고 있습니다. 우와, 임대 수익까지. 사무실이 있는 건물과 다가구 주택 총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연 매출 정리 들어가 봅시다. 인테리어 사업 70억 원과 건축 사업 20억 원을 합한 총 연 매출은 90억 원. 여기에 임대 수익으로 들어오는 10억 원까지. 정말 100억 원의 사나이 맞았네요. 갑부가 급하게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아파트. 이것도 시공이 한창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은 AS 가셨거든요. 약 66제곱미터로 평수로는 20평대. 보기엔 평범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인테리어로 꾸며질 예정이랍니다. 여기는 제가 무료로 공사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요? 네. 여기 인테리어는 0원입니다. 에? 빵원이라고요? 인테리어 비용이 0원이라는 아리송한 말을 남겼던 갑부.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나 아니면 사연이 있으신 분들을 사연을 받아가지고 한 400분 정도를 모집을 했어요. 그중에 한 분을 추첨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전액 무료로 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연이 있으시거나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테리어를 할 수 없었던 한 분을 뽑아서 전액 무료로 인테리어를 지원해 작업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인테리어 무료 이벤트. 사전에 당첨자와 함께 동영상 촬영도 진행했었는데요.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택된 행운의 주인공.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당첨자 분이십니다. 성인이 되고 나니 5 식구 살기엔 집이 많이 좁았답니다. 저희 어떻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방에 대한 로망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네. 저희 집이 식구가 5명인데 집이 아무래도 오래되고 좁다 보니까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어요.
선정의 기준은 뭘까요? 본인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동생들도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빨리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하고 이렇게 움직였던 그 모습이 되게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했죠. 여기 벽이랑 여기 벽이 2cm가 이게 작아요. 그래서 신발장이 1개,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를 도어로 막고 여기는 문을 열 수 있게끔 도어가 2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던가요? 다른 업체 직원들도 이 무료 시공에 힘을 보탭니다. 타일 시공을 업으로 삼고 있는 양희준 씨는 3명의 동료와 함께 동참했다는데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 제 마음도 든든합니다. 취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이런 부분은 제가 협찬해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문의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다시 한 번 더 이런 걸 보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귀감을 느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한 번 더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 법이죠. 두 팔 걷고 쓰레기 정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니 이 무료 이벤트에 쏟는 열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다른 집보다 좀 더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한 명 이벤트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더 많은 협찬사들이 모이면 이 선한 영향력이 좀 더 넓게 전파가 돼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바라는 갑부. 그가 이렇게까지 나눔에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회사가 굉장히 작았어요. 자, 직원도 2명밖에 없었고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운도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해요. 운이 많이 따라줬기 때문에 제가 받은 감사함을 어딘가에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얻었던 그 운들을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게 된다면 앞으로 저희 회사도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21명의 직원과 함께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치은 씨. 이 자리까지 오는데 운도 한몫했다는데요. 지금 1000건 들어오는데 한 달에 2건씩 들어왔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직원도 월급 줘야 되지. 나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해야 되나. 근데 통장에 잔고도 8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한 건의 시공 주문이 절실했던 사업 초창기. 직원의 실수로 신뢰가 깨져버릴 위기에 처했는데요. 아,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해놓겠습니다. 급하게 타일 한 장을 구해 작업했지만 인테리어를 맡긴 손님의 입장에선 튀는 색 때문에 마음에 찰리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갈아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장만 딱 갈아놨는데 사장님이 딱 보시더니 됐어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실망한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던 치은 씨. 사장님, 저한테 내일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제가 그거 내일 전부 다 갈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루만 거기 비워주세요 라고 하고 그걸 싹 다 갈아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2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갈아주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애쓰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손님. 그 손님의 정체가 놀라웠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 주변에 건물을 6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이 건물 전부 다 자네가 하게. 옆에 건물 또 지으면서 이 건물도 자네가 공사 다 하게. 그러면서 제가 공사 수주량이 엄청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저의 은인인데 그 부분도 제가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의뢰하기 위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몇 분이시죠? 생활하시는 가족? 3인 가족이시고 아이가 있으세요? 네. 아이가 몇 살이죠? 손님과의 상담에서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의 형태를 빼놓지 않고 묻는다는 갑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은요, 우선은 실용성에 저는 먼저 집중을 해요. 아무리 예쁜 디자인이라도요, 그 고객님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건 잘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 집에는 몇 분이 사시는구나, 이 집에는 꼬맹이가 사는지 아니면 어른이 사는지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제안을 해드리죠. 실용성에 세련미까지 더하면 완벽한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실 한 집이 거의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손님을 부르는 갑부의 비법. 인테리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검색을 했더니 유튜브에 관련 영상으로 대표님 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 공사하는 것들이 보니까 좀 굉장히 깔끔하고 선이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상담 오게 됐어요. 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2년간 매출이 약 5배나 오른 데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는 라이 조명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도를 잡으면서도 공간을 보다 넓어 보이는 확장감 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잡아봤고요. 여기 유리를 곡선 유리로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주방이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볼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랑 컨텐츠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쳐줘요. 더 좋은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자료가 더 좋을까, 저도 계속 찾아보고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예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예뻐요. 요즘 이런 게 트렌드죠. 또 새로운 뭐 디자인이 있으면 더 좋은 것들도 알려드리고 그런 정보 전달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채널 자체가. 그래서 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제가 알려주는 그런 정보 전달 채널에 가까운 유튜브 컨텐츠를 제가 하고 있죠. 이대로 지나가면 섭하죠. 갑부가 알려주는 초간단 인테리어 꿀팁 들어갑니다. 이런 플랜티리어가 요즘 굉장히 대세인데 이런 화이트 벽지만 해놓고 이런 플랜티리어식의 화분만 있어도요 집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스타일링만 잘해도 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데요. 빈 공간에 화분 하나 갖다 놓았을 뿐인데 몸이 건조했던 곳에 생기가 더해졌습니다. 작은 소품으로 감성 인테리어가 완성됐는데요. 진짜 꿀팁인데 뭐냐면 커튼 있잖아요. 커튼. 이 커튼이 이런 커튼 있죠. 그냥 이 빛이 비치는 이런 커튼을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포인트로 간접 조명. 이 커튼 박스 안에 간접 조명 들어가면 이게 훨씬 더 우아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은 호텔 가면 대부분 이런 커튼 박스 안에 간접 조명이 있어요. 커튼 박스 안에 간접 조명 하나만 설치해도 한층 더 고급스럽고 무드 있는 집으로 변신이 가능. 몰딩이 있건 없건 다 떠나서 커튼 박스가 다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조명만 넣고 커튼을 달아도 이렇게 우아해 보이는 공간이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전동 드릴만 있다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 이참에 집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분들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날 갑부의 하루는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세요? 현장을 제가 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현장 체크하러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공 현장을 돌아보는 일로 일과를 시작한다는데요. 그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 얼마 전 철거 공사를 끝내고 목공 작업에 들어간 곳입니다. 이것저것을 꼼꼼히 살펴보던 갑부의 눈에 뭔가 문제점이 포착된 듯한데요. 기둥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갑부. 그러더니 갑자기 목장갑을 끼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연장까지 손에 쥐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시나 살펴보니 애써 설치한 가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공간이 되게 많이 떠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둘 다. 이 공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누구한테는 이 5cm라는 공간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는 사람한테는 5cm만 있어도 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스페이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가려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가리기 전에 이걸 봤으면 당연히 새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옷장이 들어올 예정인 이 공간. 단 1cm의 남는 공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건데요. 못 본 채 하고 지나쳐서도 아무도 몰랐을 일. 조금은 고지식해 보일지 몰라도 바로 이것이 손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한 가뿐만의 철칙입니다. 이 공간 최소화 시켜가지고 그거 가벼워 쏴주세요. 네, 양쪽에 가구 딱 컴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게. 네, 최소화 시켜서. 네. 자, 할게요. 네. 완벽한 공사를 위해 수고로움은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는데요. 운동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사를 맨날 하지만 이분들은 평생 살면서 한 번 할까 두 번 할까 한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완벽하게 조금이라도 더 배려해서 공사해 주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잘못됐으면 수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다음으로 간 곳은 강남구. 1초가 아까운 갑부에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도 사치인가 봅니다. 계단은 멋있죠, 계단. 또요? 저는 또 여기 미팅하고 다음 일정이 또 있거든요. 발걸음을 재촉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스프링클러 자바라 형태 아니에요? 자바라 형태인데 유격이 좀 없나? 이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짧듯. 그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숨가쁘게 다니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 치은 씨도 여전히 바쁜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안절부절 못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겠죠? 지금도 어디 가세요? 아, 지금요? 오늘 저희 그 디자인하는 친구 생일이라서 케이크 배달 가가지고 케이크 좀 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일할 땐 볼 수 없던 반전 매력. 범준아, 생일 축하한다. 오늘 범준이 생일입니다. 진짜로요? 범준이 생일인데? 그건 갑자기는 아니고 그 카드 순간 이제 한 2주일 됐는데 2주일 사이에 또 생일을 맞게 돼가지고 또 이런 크나큰 축복을 이런 게 영상으로 남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갓 입사한 새내기 직원의 생일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니 센스 만점이 아닐 수 없네요. 인테리어에 진짜 진심인 인테리어에 진심인 남자 범준이. 아, 잘생겼어. 멋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이런 이벤트를 이렇게 모자도 만들어주시고 아 정말 완벽해서 아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일날 이런 모자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즐거웠던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프는 또 어디로 간 거죠? 아하, 여기 있었군요. 아이고 그러다 체하겠어요. 앉아서 드세요, 앉아서. 아, 그럼 빨리 가야 돼요.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차 막힐까봐.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다시 길을 나섭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 그 시간을 이렇게나 알차게 쓰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빗길을 달려 멈춰선 이곳.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올 만큼 꽤나 중요한 곳이겠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가구 공장인데 저희 가구 직영으로 만들어주시는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직접 다 제작을 하고 있어요. 가구가 제작되는 과정까지 일일이 지켜봐야 하나 싶지만 갑부가 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란 없는 법.
이렇게까지 품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구가 어떻게 보면은 인테리어의 꽃이거든요. 인테리어를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가구가 잘못되면은 디테일이 깨져요. 사이즈가 잘 맞는지 여기 가구가 마감 처리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일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해야 된다. 내일 못 들어가고요. 팀장이 좀 아까 전화 왔는데 네. 모레 들어와야 돼요. 네, 모레. 일단 장만 넣어놓기만 해도 시간이 좀 남지 않을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따지고 확인하니 꾀를 부린다는 건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모든 좀 디테일한 거를 많이 따지니까 그런 부분에 섬세하게 좀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안 귀찮으세요? 귀찮죠. 엄청 귀찮죠. 제일 중요한 게 가구라고 보거든요. 다른 현장에서 제작되는 건 제가 올 필요가 없는데 가구가 제작되는 건 도면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테리어의 꽃을 만드는 가구 공장에서 피어난 이야기꽃. 잘 배워놓으면 야구보다 돈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9년간 야구 선수로 활동하다 한 달 전에 일을 시작했다는 이 청년. 그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답니다. 전문직은 내가 이걸 기술 제대로 배워놓잖아요. 내가 5년을 어딜 가든 다 돼요. 만약에 이 공장이 없어져요. 내가 이 실력만 있어요. 어디 가서든 인정받고 대우를 받아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기술자가 돈을 얼만큼 많이 버는지. 왜냐면은 예전에는 블루칼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 저거는 좀 뭐 노가다야. 소위 말하는 노가다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힘들게 일을 해도요, 나갈 땐 외제차 타고 나갑니다. 그만큼 이 업종이 가치가 있어요. 일의 가치가. 손이 와, 운동한 손이라 다르긴 하네요. 열심히 해서 저희도 대표님처럼 많이 커야죠. 회사. 네, 들어가세요. 치은 씨도 여느 젊은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대학교 때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선배들을 보면서 30대 중반이 되니까 다 잘리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면은 비전이 없겠구나. 치열하게 스펙을 쌓아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그 앞날은 어둡기만 했는데요. 27이란 젊은 나이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죠. 기술 배워야겠다. 그래서 전문직은 배신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사직서 쓴 다음에 기술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목공 배우고 타일 배우고 전기 배우고 다 배운 다음에 건설회사를 들어가려고 건설회사 이력서를 넣었는데 저를 아무 데서도 안 뽑아주더라고요. 취업 실패라는 혹독한 현실을 좌절이 아닌 도전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일당 6만 원의 일용직. 몸으로 부딪히며 기술을 배우는 것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죠. 하지만 호기 하나로 덤벼든 그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출근해 별을 보고 퇴근하는 매일.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었다는데요.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지? 제가 일용직으로 6만 원 받으면서 일할 때는요, 다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기 전에 항상 각오를 하고 자야 돼요. 그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기 전에도 아, 빨리 잠들어야 내일 빨리 일어나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또 잠도 안 오고 3-4시간밖에 또 못 자고. 그리고 이 제가 철거 용역으로 많이 일을 했거든요. 60이라고 뿌레카 있어요. 이걸로 파파파파파파 부시는 걸 해요. 하루 종일 바닥을 까잖아요. 그럼 잘 때 팔이 덜덜덜덜덜 떨려요. 진짜로 덜덜덜덜. 그러면서 잠이 안 와요. 팔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죠. 그렇게 현장에서 배운 일들은 사업을 이루는 데 큰 자양분이 되어주었습니다. 여전히 몸을 놀리는 일이 없는 치은 씨. 오늘 저희 조주임이 집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되는데 오늘 폐기물 처리를 안 하면은 이제 내일 이 트럭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쓰레기 좀 버리고 오려고 지금 이렇게 갑발을 치는 중이에요. 연매출 100억 원을 올리는 CEO라고 해서 그저 직원들을 부리며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현장에서 몸을 쓰며 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자신이 직접 경험해 왔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하찮다 여길 수 있는 이 일도 하나의 인테리어가 완성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때문에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답니다. 버려진 폐기물처럼 인생에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는 치은 씨. 지금은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그 일들이 결국엔 성공이라는 그 길을 깔아줄 탄탄한 지지대가 된다고 말이죠. 지금은 되게 내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럴 수 있을지언정 사실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데 너무 빠르게 목표의식을 성취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꾸준히 노력하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내가 이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엔 어디로 온 걸까요? 와, 아니 인테리어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장소인 것 같긴 한데요. 게다가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많은 사람들까지. 그러던 그때 박수갈채와 함께 마이크를 건네받는 갑부. 갑자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올 봄부터 인테리어 학원의 특강을 나가고 있다는데요. 관련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답니다. 무몰딩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 MDF를 대고 도장을 하기 때문에 하단 걸레바지에 힘이, 강도가 있어서 걸레바지가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벽지 형식일 때는 걸레바지가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엄청 도움이 되죠. 저 누가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인테리어는. 근데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니까 엄청 도움이 되죠. 디자인, 레이아웃, 시공 방법, 그다음에 공정, 견적하는 것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초보자라고 하시면, 실무자나 초보자라고 하시면 상당히 도움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가르쳐주신 영업 노하우를 통해서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아메리카노 쿠폰과 케이크 쿠폰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걸 받았는데 와, 이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그 회사를 누구나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뻗어나가는 그 선한 영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날 저녁. 치열한 하루 속에 잠깐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곳. 100억 원의 CEO에서 인간 박치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갑부의 집입니다. 고된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오랜만에 아내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3대가 모였습니다. 맨날 밖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니까 차 타고 어디 나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좀 평소에 잘 못 쉬니까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뭔가 저녁 먹고 하는 게 저만의 뭐 힐링 포인트죠. 갑부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의 성공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가족이 있었기 때문. 제가 힘든 것보다는 사실 저도 뭐 다른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거보다 이제 뭐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막 밤에 들어오면 이제 정말 먼지 투성이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보면 좀 안쓰럽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그런 일도 하고 할 때 이제 임신했을 때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게 더 마음적으로 좀 안쓰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와이프 없었으면요, 지금 디자인은 아예 없었을 거예요. 20대 때는 계속 일만 하고 집에 오고 또 일하고 집에 오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눈앞이 깜깜해요. 미래가 안 보여요.
나 지금 페인트 칠하고 이러지만 나 성공할 거야.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되게 비참했어요. 삶 자체가 너무 비참했어요. 일당 6만 원의 현장 일을 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그때 고대하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험관 해가지고 7년 만에 생긴 정말 귀한 아들이죠. 아기까지 그때 생겼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기 생기고 나서 기업에 써서 합격을 했는데 와이프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아기도 있고 우리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 할게 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저를 혼내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목표 위해서 했는데 그걸 지금 포기하냐고. 나는 괜찮으니까 얼마를 벌어와도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계속 하라고. 희뿌연 연기처럼 불투명했던 앞날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었던 건 가족의 믿음. 자기 사업을 시작한다 그럴 때도 저는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이 하고자 하는 거를 막으면 안 돼요. 안 되면 뭐 남자가 뭐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주스면 먹고 살잖아. 빗자루라도 들고 쓰레기라도 하면 돼요. 뭘 걱정을 해요. 사는 건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해서 좋다 저거를 해서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 행복의 조건, 그리 까다롭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재현아, 소세지가 왔습니다. 맛있게 차려진 저녁상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낸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유일한 내 편이 돼주는 가족. 책임감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다 어떻게 보면 저희 다 식구니까 다 이제 이끌어 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지 않나. 그냥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대견해요. 대견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더라도 그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면 진짜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를 믿어주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가족이라는 무너질 염려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내일을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다음 날 갑부가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좀 안 나고 방금 문 살짝 열었는데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인테리어가 완공된 이 집의 주인인데요. 여기가 이제 지은 씨 집이에요. 지금 모델하고 너무 같아요. 이미 눈치챈 분들도 있겠죠? 갑부가 진행했던 인테리어 빵원 이벤트 기억나시나요? 이랬던 집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무몰딩 화이트톤의 개방감 있는 거실로 대변신. 칙칙했던 부모님 방은 밝고 모던한 스타일로 바뀌었네요. 오래된 화장실은 아늑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탈바꿈했습니다. 수납이 안 돼 너저분했던 주방, 이젠 수납은 물론 요리할 맛도 나겠네요. 여기 지은 씨 방. 아, 생각보다 넓네요. 우와. 이제 지은 씨 여기서 생활하시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지은 씨 방이고 여기가 이제 남동생 방인데 여기 누워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남동생 방. 단연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남동생의 방. 침대가 붙어있는 저 벽과 오른쪽에 보이는 저 벽이 실은 하나의 벽인데요. 남동생과 지은 씨가 함께 생활했던 이곳에 가벽을 세워 방을 둘로 나눈 것이죠. 이로써 나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셨을 때 이 집의 가장 큰 니즈가 그거였잖아요. 그 동생들을 위한 그 마음. 동생들이 방을 항상 그러니까 누나랑 남동생이랑 같이 한 방에서 2층 침대를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울지 마세요. 네. 네,
갑부의 마음도 찡해진 듯한데요. 근데 좋긴 하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저희 5가족이 여기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하나 다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제가 해드리긴 했지만 저도 이걸 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 일당 6만 원을 연매출 100억 원으로 만든 것은 운이라 말하는 치은 씨. 그 운은 이것없이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항상 나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36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제가 멈추는 순간 앞으로 저의 미래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꿈을 향한 꾸준한 노력에 철저한 준비가 더해지면 언젠가 그 꿈이 피어날 때가 스스로 찾아올 거라는 치은 씨. 그의 성공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정체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연매출이 120억. 그분 누구세요? 몰라요. 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우리 사장님이세요. 현장 직원분이세요. 교수 직함도 가지고 계시고 소문만 무성한 갑부가 등장했다? 한 달에 150원을 120억으로 만듭니다. 언제나 상상 초월하는 그의 도전. 사장님 어디 가세요? 나 지금 좀 바빠요. 조금 있다가 해주세요. 깨지지 않는 열정을 가진 한솔 씨의 성공 실화가 다음 주에 방송됩니다. 채널 A